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3.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예상한 결과였고 저희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창용 총재의 충격 발언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비밀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걸 최대한 쉽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됐었던 금리 인상 행진이 멈췄습니다. 7연속이었죠. 사상 최초였습니다. 자,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은요, 한 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윤재 위원님이네요. 자, 기준금리 인상 전 시장의 전망은요, 전문가 100%가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그 잘못 맞추는 채권 전문가들도 이번에 다 맞췄어요. 자, 채권 전문가들이 이번에 금통위를 어떻게 예상을 했다?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인상 소수 의견 1명에서 2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매파적인 기자 간담회가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요, 일부 인상 기대감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나오는 지표마다 추가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네. 야, 그러면은 그 추가 인상,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고 다시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환율 불안에다가 국내 국채 금리 상승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작년 11월 같은 사태 되는 거 아니냐?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행은요, 동결 신호를 여러 번 보여줬어요. 일단은 1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2명이나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1월 19일에 있었던 이창용 의원 총재의 외신 기자 클럽 간담회에 참석해서 발표했던 내용에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이야기했었고요. 2월 7일 날 서영경 금통위원이 발언한 거에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동안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효과를 보자 이거죠. 자, 작년 11월에 발표됐었던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도 변경이 됐습니다. 3개월마다 바뀌죠. 자, 한국은행 경제 전망 성장률은 1.7에서 1.6으로 낮추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에서 3.5로 낮추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과 성장률 모두 전망치를 낮췄는데 아니, 물가 상승률은 왜 낮아졌지? 물가 둔화 이유는 결국 국제유가 하락을 근거로 했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자간담회입니다. 핵심만 요약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은 다른 인생을 사실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금통위원들의 최종금리 전망입니다. 한 명은 3.5%에서 끝내야 된다 주장을 했고 나머지 5명이 3.75%까지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야, 기준금리 3.5%를 최종금리로 생각하는 시장에 어느 정도 매파적인 신호를 보내줬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 긴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지금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 국채금리는 치솟았단 말입니다. 자, 이창용 의원 총재한테 야,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지금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창용 의원 총재가 굉장히 쿨하게 한국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 확대, 지금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린다가 아니라 5.35%, 5.5%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창용 의원 총재가 기계적으로 따라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너무 큰 격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은 고민하는데 그 대응 방안이 무조건 금리를 따라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외환 유동성 같은 걸 푼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 그래서 지난 금통위와 똑같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통방문에 있었던 상당기간 긴축을 유지하겠다는 의미.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거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 마지막에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긴축 기조 유지한다는 거 상당 기간이 어느 정도냐?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당 기간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통화정책에서 상당기간은 6개월 정도를 의미해요. 당분간은 3개월, 상당기간은 6개월 정도. 근데 이창용 총재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라.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물가가 전망 경로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에서 300bp를 올렸잖아요. 3%포인트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렇게 올라갔을 때 물가가 어떻게 될 거라는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어요.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2%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 이 2%로 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 현재 한국은행이 전망한 물가 경로는요. 일단 현재 5.2% 상승률이죠. 12월 달에 5.0에서 5.2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1분기 때 이제 1월 달, 2월 달 물가가 높을 거는 이미 다 작년부터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둔화될 거로 상승률이 둔화될 거로 본 겁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3% 초반까지 낮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통위원들이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냐? 4월 금통위 이전에 발표되는 3월 CPI가 5%대 수준이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전망 경로,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 경로대로 4%대로 하락한다면 동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시장에서는요, 이미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봐요. 국제유가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1년 전에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껑충 뛰어 올라갔습니다. 100불 넘고 110불 WTI 기준으로 그랬었잖아요. 현재 70불, 80불대 수준입니다. 그럼 이 추세가 3월 이후에 유지되면은요, 물가가 계속 낮아질 겁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하잖아요. 두 자릿수의 하락률이 나오면 다른 물가 지표를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 미국과 한국이 지금 다른 점은요, 미국은 서비스 물가가 지금 이슈를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한국은 미국과 달리 서비스 물가가 하락 추세고 그 하락 추세가 가파라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침체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4월부터는 물가 둔화세가 뚜렷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나오는 물가 지표 꼭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금리 인하는 언제일까요? 1월 CPI가 5.2% 상승률, 4월부터 4%대 상승률, 그리고 2023년 말에 3% 초반을 기대한다고 이창용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2% 내외의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2%대가 되면 금리 인하를 하겠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2%까지 가는 경로가 확실하다고 지표로 확인될 때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망이 가능한 거예요. 자, 현재 5.2%, 한때 6.3%까지 갔다가 5.2%, 4%를 지나서 언젠간 3%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PPI, 생산자 물가지수나 수입 물가, 국제 유가 등 선제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낮아질 거란 신호를 가리키고 있을 때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3% 정도에서 들어온 이제 그 금리 인하 검토가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3.9%하고 3.1%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3.5% 수준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간다면 금리 인하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5% 수준의 물가가 되는 게 언제일까? 지금 시장에서는 3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당초 전망 경로보다 더 빨리 물가 하락 속도가 나타나도 기준금리 인하 검토도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했어요. 끝났다고 생각 말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일단 국제유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자, 물가가 낮아질 거는 전망은요, 3월 이후에도 현재 수준의 국제유가가 유지된다는 전제를 깔고 갑니다. 국제유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올해 3월 CPI부터 전년 동월 대비 이제 석유류 제품이 마이너스 20%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공공서비스 요금이 인상된 것을 상쇄시켜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금 수요층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다른 전체적인 물가 하방 압력을 가속시킬 수 있거든요. 일단 시작은 국제 유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두 번째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원자재 변수도 아직까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거의 인상에 대한 2차 파급 효과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금리 인하 언급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려면요, 적어도 3%대 후반, 아무리 빨라도 4% 초반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이요. 자, 이제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이 체크하실 것이 있습니다. 3월 CPI 최종 금리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제 4%가 나와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CPI 3.5% 발표되는 시기 금리 인하 검토가 시작이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021년에 그랬던 것처럼 미리 금리 인하 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저희가 금리 인상을 한 6개월 정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미리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분양권이 굉장히 핫한 거 아시죠? 이래서 그 분양권 투자 열풍이 이제 분양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쇼킹 부동산 블로그에 괜찮은 분양 소식을 공유하겠습니다. 3월부터 알짜 분양이 쏟아졌고 이미 하나 나왔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기준금리와 관련된 정보, 변경된 제도 등 부동산 정보를 모두 블로그에 한데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유 추가하셔서 이제 좋은 정보 빨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